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입니다. 미국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 마감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6%대로 상승 마감한 삼성전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KC텍 등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이슈 해소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총이 35조 원을 돌파하며 장중 셀트레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유증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례적인 강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이 연일 상한가 행진입니다. 전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한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것을 제외하면 7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 회사는 임무영 전 사회이사가 이 전 대표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지건설이 200억 원 규모의 주주우선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단지인 반포 124주구, 반포 DH 클래스트의 일반 분양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확정됐습니다. 반포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재분양을 마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내년이 돼야 일반 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가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을 마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92% 하락하며 2,422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오전보다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35% 상승하며 690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먼저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코스피도 이내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상승불 지켜주는 종목들 참 많이 보이는데요. 제약바이오, 의료 AI, 조선기자재 등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노하우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금요일마다 반겨주시는 임상현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또 깊게 하락하나 걱정했는데 다시금 좀 올라주는 흐름 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낙폭화돼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혼조세인데 전체 이제 시장 부분들은 안도를 좀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관세 부분에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전 세계로 확대가 좀 됐죠. 근데 3개월 유예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개월은 시간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유예가 고착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유예 부분들이 다시 재관세 부분들이 맺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각국의 협상에 좀 달려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에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만 어떤 상호 관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박스권의 움직임이고 또 이 안에서 품목별 관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냉탕과 온탕이 번갈아 가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는 전체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쌍봉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쌍봉을 형성을 했는데 시장이 일단은 크게 쌍봉을 쳤고요. 쌍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박스권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죠.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상단은 넘지는 못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단과 어떤 중심 여기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당분간 또는 지금 하락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기간 조정의 성격이 상당 부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환산을 좀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어떤 시기에 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냐면은 글로벌 이제 팬데믹 상황이죠. 막대한 유동성, 금리를 제로로 내리는 막대한 유동성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기 어떤 부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진바닥이 왔지만은 한번 반등 뒤에 다시 크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큰 악재 부분들은 없고 관세를 피해서 가는 업종들이 대장주의 어떤 성격들이 될 수가 있는데 관세를 피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 이 자동차하고 철강 기본적으로 관세가 있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바이오 외에도 피해가는 업종들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이 CDMO 쪽은 관세가 중국을 세게 맞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세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해 업종이나 수혜 업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는 관세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거 바이오가 올라진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수주 같은 경우에 대선주로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보니까 뭐 이게 고평가됐다. 뭐 평화홀딩스나 뭐 이런 것들을 고평가 갑자기 공매도를 쳤는데 손해가 막심하다. 알고 봤더니
뭐 대선 누구하고 연결을 해서 갑자기 급등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도 지금 함부로 칠 수도 없습니다. 고평가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구하고 연결이 돼서 막 30% 50%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관세를 피해서 이 섹터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고 관세를 피한다고 해서 전체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전체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3개월 동안 상당히 바짝 올라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도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체 뭐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봉의 이제 차트로 보면은 올봉의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주저앉고 저점이 완만하게 높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흐름들인데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재 투매나 7월 달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유동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온다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로 버텨주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되느냐 7월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신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당분간 등락을 좀 보이다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 같은 우리 증시 예측해 주셨는데요. 관세를 피한 3개월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우리 증시의 향방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이러한 분석 임상현 전문가님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이번 주 정말로 이 급등과 급락을 오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좀 예.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는데 그만큼 이번 주를 잘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죠. 예. 오늘 또 이번 주를 잘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 번 추세를 타면은 계속해서 이제 주봉상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 주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서 그것도 괜찮은 종목,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주중 이슈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요. 그 중에서 또 건질 만한 종목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월요일 날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AI 정책 바람을 타고 설트룩스가 주가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대선 정책주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설트룩스가 AI 인간, 과거 대선 후보의 AI를 제작했던 캐리어 경력도 있고 최근에 AI 쪽에 어떤 그 전문 업체로 이 업체가 참여를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징주로서는 설트룩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설트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설트룩스를 주목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코난테크론이나 설트룩스, 이스소프트 많은 어떤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많은 AI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개인화된 AI 엔진, 구버라는 엔진, 독특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설트룩스가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를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대선주 쪽으로도 약간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또 크게 가장 먼저 이제 올라와 줬죠. 그래서 솔트룩스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급등 조정 이런 부분인데 그 주식이란 것은 한 번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보통 2단으로 급등했다가 크게 조정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기본 공식이 이렇게 좀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단으로 올라갔죠. 본 시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2단 상승 1단 조정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져서 이제 온바닥까지 왔듯이 여기서도 지금 계속 못 가는 거죠. 물론 내일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다가 한 번 슈팅. 그럼 여기서 사면 되겠나요? 이렇게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짧게 가서 한 번 더 슈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솔트룩스가 뭐 사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발 어떤 다른 종목 이스토프나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군도 괜찮지만은 대장주 가능성 이게 대선 정책조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종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뉴스가 나오는데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도 수산주가 강세, 상호 관세 영향 이런 이제 배경인데 물론 이면적인 이제 배경은 또 이제 대선주 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사조 시푸드가 급등했지 뭐 이런 것들 의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면적으로 보니까 인맥으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한 수산주 그다음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수산물 가공 그다음에 뭐 이쪽하고 이제 김 가공 이것하고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푸드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은 해산물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또 화장품 쪽으로도 노동화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게 대선주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평가 종목이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자 이날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회성 시세는 한 번 반짝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본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 시세는 경우는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슈팅했다가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데 보통 한 일주일이면은 조정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주일 상승했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또 다시 상승. 물론 힘이 강한 것은 뭐 2, 3일 또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반나절 쉬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요거는 이격 조정이 충분히 좀 갖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5일선을 깨면 안 됩니다. 종가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어떤 이슈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하나 이제 빼먹었는데 일단은 뭐 동양철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치가 이제 빠졌는데요. 동양철관이 일단 그 관련된 부분이 한번 크게 급등을 해줬는데 이게 급등을 해주는 부분들은 알고 봤더니 트럼프와 한덕수 뭐 관련된 뭐 통화 내역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쪽
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쪽에 이제 동양철권이나 이런 종목이 대거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관세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죠. 협상을 통해서 얻는 건데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은 관세 대신에 투자 유치를 하는 거죠. 알래스카에 대한 LNG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투자를 해라. 그리고 LNG를 사라. 막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동양철관이 큰 시세를 좀 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은 동양철관 부분들이 언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차트의 내용 잠깐 보시면은 여기선 1파의 고점이죠. 돌파 완차.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보이고 한번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급등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상승이라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양철관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이 이제 목요일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세 유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줬죠. 반도체 종목권들. 특히 하이닉스가 뭐 13%, 삼전이 6%뭐 이렇게 개별주처럼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세 유예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폭발력들이 굉장히 크고 특히 미국 시장의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죠. 물론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품목부의 관세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하나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 자산도 있고 TSMC나 이런 데는 뭐예요? 하청만 받잖아요. ODM만 생산하기 때문에 TSMC에서 생산한 모든 것은 누구 제품입니까? 미국 제품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다 고관세를 붙이면은 오히려 미국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 단순한 ODM에서 생산한 것은 또 다시 봐야 된다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이제 이 반도체 부분들은 약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2위의 서름에서 벗어나서 HBM 우위, 그 다음에 DRAM까지 합치면은 점유율 1위라는 그런 독보적인 영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 한번 이제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다가 다시 한번 오늘 반락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큰 어떤 추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추세를 보면은 고점에서 크게 급락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주다가 계속해서 고공행보다가 다시 한번 추락이 됐죠. 이 냉난지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분간은 이 행보 등락을 보이다가 반전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점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고 언젠가는 신고가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를 키워드를 요약해 봤는데요. 먼저 솔트루트 관련해서는 AI 관련 소식도 있었고요. 상호 관세 영향이 짙은 가운데 사조 시푸드로 수산물도 강했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LNG 소식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금 약하지만 어제 정말 강했던 반도체 소식도 들려주셨습니다. 또 분할 매수 관점도 제안 주셨네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 커뮤니티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4월 둘째 주를 정리해 봤는데 참 엎치락 덮치락하는 이번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일일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잘 정리한 덕분에 저희는 다음 주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주가의 변동성 주역에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트럼프 관세가 86개국에 발효가 됐다가 또 유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전문가님한테 좀 총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세에 대해서 핵심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진행 과정, 요거에 대해서 간략해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한번 협상을 좀 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우 약한 수준에서 서서히 좀 해서 2년 만에 협의를 좀 받던 그런 상황이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주 낮은 단계로 중국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것조차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죠. 타국의 우회 전략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동남아에 세운다든가 멕시코에 세운다든가 이런 브라질에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국을 통해서 우회에 통한 대응 전략을 좀 했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이기 때 들어와서 이런 동향을 다 파가니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겟 공격을 좀 했죠. 그런 부분에 해서 미국 제품을 아무리 수출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FTA인데 관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입의 50%가 무역에서 적자를 보니까 나는 간대하니까 우리는 간대하니까 절반을 깎아준다. 이런 논리로 이게 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는 상대방에서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적자 폭의 절반은 전부 다 관세를 내놔라. 이런 거죠. 상당히 약간 억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제조업 경쟁력 때문에 관세에 대한 것은 부차적인 건데 이쪽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2차 저차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폭격을 하니까 모든 나라에서 뭐예요? 협상을 하자고 전부 다 러브콜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만이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했죠. 그래서 상호 맞보복 관세까지 좀 했고요. 125%까지 올라왔고 중국은 84%에 대한 보복 관세. 뭐 여기서 딱 종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채권에 대해서 약간 이상 조짐도 있고 또 이제 이제 협상을 좀 했죠.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뭉칠 줄 알았더니 미국의 협상을 하니까 1차적으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로 중국을 고립화시켜서 또 관세 유예했던 나라들은 또 조건을 좀 내밀죠. 중국에 대해서 협공을 하자, 역제안을 좀 하는 거죠. 중국 고립화 전략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냐면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서 다 놀랬습니다. 이거 몰래카메라보다 더 쇼킹한 거다 하면서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중국이 목표라는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이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타격이 되는데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규모를 보면은 지금 예전에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경제의 40%, 50%, 미국 자체가 전 세계 경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거의 한 7, 80% 따라왔고요. 2030년이나 40년이 되면 역전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브릭스나 유럽에서 했던 그 덩치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과거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점점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역량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반면에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의 어떤 금융 쪽은 경제 규모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경제 규모, 증시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환산했을 때는 3분의 2 또는 4분의 3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거의 독과점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펴러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경제 규모,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규모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이 나라는 유럽을 전체를 합해졌을 때죠. 거의 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견제 대상이고 유럽도 뭉치는 경제 대상이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유럽에서부터 독립을 좀 했죠. 그래서 패권 다툼에서 미국 우위로 좀 돌아섰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다시 뭉친다는 것은 패권이 다시 한번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도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러시아를 가지고 유럽을 견제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뜻대로 쉽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힘겨운 사파 싸움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굴복하기까지는 트럼프 정부 때는 1기 때는 2년이 됐었습니다. 협상을 받죠. 지금은 3개월 정도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워낙 고강도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좀 합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제조 지형 전체 큰 개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선에서도 러스트 지역, 선벨트 지역, 러스트벨트, 선벨트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북부 쪽이 해당이 되죠. 5대5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화랑세를 보였었고요. 그때 당시는 1800년대부터 또 1900년대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여기에 그 화랑이 있었는데 5대의 풍부한 수자원, 그다음에 지하자원 여기 통해서 유럽을 수출하는 기지 역할을 했었죠. 최고의 어떤 그런 건데 가장 피크를 달렸던 것은 세계 2차 대전, 전쟁 물자까지 하면서 최고의 피크를 달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양길이 되죠. 그러면서 남부 벨트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싼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멕시코나 뭐 중남미 또는 태평양 교역 이것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이 이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줄어든 건데 8%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나 다른 게 비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제조업을 이제 부흥을 시켜야 되냐 하면은 미중 패권 다툼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을 좀 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공급망이 차단이 되면은 미국은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하고 거의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맞대결을 하려면은 공급망이 차단되고 냉전 체계로 돌아서는데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안보의 문제다 해서 제조업을 보응을 시키려는 그런 상황이 있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중국의 값싼 농산, 이제 공산품 이런 제품을 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호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많은 호황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제조업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10%, 또 노동자 인구는 뭐 1000만, 2000만도 안 되죠. 1000만, 2000만도 안 되는 제조업 사람 때문에 4억 명이 됐던 미국의 전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어떤 것도 작용이 좀 되고 있죠.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 관세 정책 또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틀을 다 바꾼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어떤 전체 패권을 다시 한번 국제 질서를 재편을 한다는 그런 야심차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조업풍이죠. 안보와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세는 뭐냐면은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을 증가시켜서 일단은 부채 상환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심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을 해야겠죠. 이 돈을 가지고 세금 혜택이나 이쪽에 재투자를 하는 거, 감세 정책 이런 거에 재투자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했는데 미국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 나라의 세금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도질한 것을 세웠죠. 그래서 3분의 1을 그 미국 예산의 3분의 1을 아끼겠다. 이런 전략까지 세워주고 있죠. 이게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낮추겠다.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의 산업에 번산이 되겠다 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도 있고요. 남부의 광범위한 석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투자 유치,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구상이 있다. 그래서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진심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줄게, 뭘 해줄게, 반대기법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행이 되죠. 투자 유치, 방위비 협상. 그러니까 관세 대신 뭘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큰 랠리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트럼프를 다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은 실제 내면적인 것들 보면은 정확히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금에서 수없이 적자를 보고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하는 것은 나라에 뭐가 많다? 도둑놈이 많다. 우리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딥스테이트. 나라의 예산을 좀먹는 이런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에서도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됐더니 할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뭐 그런 이번에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상당히 현재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 전략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미란 보고서입니다. 미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뭐냐면은 관세를 해도 타국 화폐의 평가 절하로 인플레이션이 상쇄된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감세와 규제 개혁이 경기 위축을 또 상쇄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역 적자의 악순환은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원인이다. 이걸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협상이죠. 협상. 마르라고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어떻게 이끌어내죠? 첫 번째, 마지막 굴복시킬 중국 상대로 제2의 플라자를 합의한다. 굉장히 일본식 방법이죠. 1980년대. 또 우리가 기축통화를 다 깔아주고 다 무역을 다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돈 내놔. 우리가 안보를 다 지키고 있다. 돈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본 만큼 그대로 돈을 주라는 이야기죠. 이거. 그러죠? 그리고 그냥 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0년 무이자 채권, 강매 이런 것들을 말한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한다. 결국은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기축통화 안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 과정, 중국과 미국의 결판 협상 이게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7월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대략 뭐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내고 미진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총정리해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호 관세. 오늘 방송으로 총정리 되셨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는 됐지만 3개월 뒤에 다시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겪었던 만큼 이번에 잘 공부하셔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매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확실한 노하우들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꼭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힌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장이 급등락해서 좀 어지러우면서도 어떤 예. 종목을 골라볼까 또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의 예. 히든 종목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네, 종목 발굴 프로젝트로 오늘의 히든 종목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바이오였습니다. 펩트론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해줬고요. 제약 바이오 앞으로 관세 품목별 관세 타격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실제 완성된 위탁 제조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술 로열티 수출이나 임상 개발한 이 부분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완벽하게 타격을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를 피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가 돌파구가 있다 하면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바이오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2의 펩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인데 펩트론과 기술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이제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히트를 쳤던 것은 단 하나죠. 예전에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맞거나 한 달에 맞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선풍적인 이끌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의 편의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분들은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주사를 맞았을 때는 서서히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장기 약효를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파이프라인들도 비만 치료제 외에 탈모나 여러 가지 어떤 치료제도 계속해서 이런 장기 지속형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영역, 기술 로열티에 또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2의 펩트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디서 공개가 되느냐? 찾아보면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기술 로열티 등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종목만 가져오시는 만큼 전문가님의 확실한 이 히든 종목 제2의 펩트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종가 베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솔트룩스, 사조씨푸드, 동양철관, SK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쟁 총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제조하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